경비지도사 1차 과목 민간경비론 강의하게 될 이재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민간경비론은 경비지도사 1차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경비론 과목은 1차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에 해당이 되는 과목이니까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민간경비론을 과연 정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5개년의 기준을 둔 출제 기준이라든가 실제 과연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가.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를 이제 졸업하였습니다. 허원대학교 법경철학과에서도 강의를 했고요. 강남직업전문학교, 그다음에 남서울 실용전문학교, 강남직업전문학교에서도 경비지도사 과정을 제가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생교육원에서도 그다음에 도시권 인생이모작센터 철원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제가 경비지도사 과정을 강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남서울 실용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사단면 한국경비회사협회에서도 이사로 활동 중에 있고 일반 기기경비지도사의 이제 일반 경비 신임교육 과거에는요. 현재는 지금 겸회사 기본교육 양성과정 이런 분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듀피다 강의바다에서도 이런 기업이죠. 이곳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자, 이 민간경비론은 1차 시험의 이제 절대평가 과목인데, 과연 그러면 이 민간경비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사일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출제 경향, 5개년의 이제 시험 출제 빈도,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할 때, 물론 이제 출제 기준도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5개년에 걸쳐서 어느 단원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보시는 바처럼 민간경비의 이제 총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경비와 이제 공경비의 개념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공경비의 개념과 관련한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보신 바처럼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계 한 13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만은 비중은 대략 한 2.6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에서 보시게 되면은 총계는 대략 한 7문제였는데요. 오늘 대략 한 1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의 이제 이론적인 배경,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경제 환원론, 그다음에 뭐 수익자 부담 이론, 그다음에 뭐 민영화 이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민간경비 이제 이론적 배경에 해당이 되는데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통계로 보시게 되면 대략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경비 총설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각국의 민간경비 이제 발전 과정과 관련해서 각국의 민간경비에 대한 역사적인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렇게 민간경비의 이제 역사적, 여기서 이제 한국은 빼고요. 각 나라니까 보시게 되면은 총계가 한 16문제입니다. 비중이 높죠. 3.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 각 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민간경비의 역사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각국에서도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에 있어서 민간경비원은 과연 어떠한 법적 지위가 있는가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죠. 보시는 바처럼 총계는 한 5문제 정도, 오늘 좀 출제 비중이 낮긴 합니다만 대략 한 1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경비 이제 산업현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국의 민간경비의 현황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신 바처럼 총계는 한 8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대략 통계를 보니까 한 1.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국내 이제 치안 여건 변화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계는 5문제인데요. 대략 한 1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내 경찰의 역할과 방법 상황, 이 부분도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단원이기도 한데 국내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면 공경비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방법 상황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총계는 한 8문제 정도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통계를 보니까 한 1.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경찰의 어떤 역할,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의 상황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 이제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제목에서도 보시는 바처럼 이제 민간경비로는 공경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경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경비의 이 업무와 관련한 내용, 이 부분은 굉장히 비중이 좀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비 업무 이제 유형과 관련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현행 지금 경비법에서는 경비업무 유형과 관련해서 시설경비, 호선경비, 신변보,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뭐 자체경비 또는 계약경비, 인력경비, 뭐 기계경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총계는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략 보니까 한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 이제 실시과정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출제 비중이 이제 높은 단원이죠. 보신 것처럼 총계는 한 12문제 정도가 되고 2.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경비가 과연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묻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처럼 총계가 한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1년도에 3문제, 2017년도에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출제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경비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및 단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보신 것처럼 대략 통계가 한 2.2문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비원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계에서 보시는 바처럼 한 12문제 정도가 되고 대략 통계는 한 2.4문제인데 경비원의 이제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경비법을 보시게 되면 일반 경비원, 그 다음에 특수 경비원이 있고 청원 경찰이 있죠. 그래서 일반 경비원인 경우에는 신규은 4월에 걸쳐서 24시간이 되고 특수 경비원인 경우에는 88시간이 되죠. 청원 경찰인 경우에는 임용 후 배치하고 나서 2주에 걸쳐서 76시간의 신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원과 청원경찰인 경우에는 매월 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특수경비원인 경우에는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경비원 교육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출제 비중이 대략 2.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바로 이제 이 경비원 교육과 관련한 부분도 출제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시설경비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시설경비와 관련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시설경비의 의의와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외곽경비와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한 7문제 정도니까 대략 한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까? 외곽, 뭐 내곽, 내부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외곽경비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경비인 경우는 시설물인 경우라고 한다면 경비 대상 시설이라고 한다면 시설물의 내부 출입로라든가 통로라든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내부 경비는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통계로 보니까 한 2.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화재 경비인 경우에는 총계가 한 2문제 정도인데요. 화재 경비와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비중이 좀 낮은 단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보니까 한 0.4문제 정도인데 2019년도 외에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외곽 경비 부분하고 내부 경비에서 시설 경비와 관련한 부분들이 시험 출제가 많이 되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경비 활동 유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 예방과 비상 계획이 6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내부 정도는 산업 스파이는 이제 1문제 정도, 시설물에 따른 경비도 한 2문제 정도로
내부 절도면 산업 스파이와 관련한 내용, 시설물에 따른 경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신변보호 경비와 관련한 부분은 출제 비중이 좀 낮은 단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재난 예방과 비상계획과 관련한 부분들이 한 문제 이상 정도가 출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바처럼 이제 호송경비와 관련한 부분이 이것도 이제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수경비,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계가 대략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2017년도 외에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이 특수경비원은 경비대상 시설 내에서 무기 휴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주 신청에 의해서 시도경찰청장에게 무기 구입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무기 구입 대금을 지불을 하고 그 무기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기부찬압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대여 신청을 받아서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구역 내에서 무기 휴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중요시설이니까 공항, 항만, 발전소, 그 다음에 이제 국가중요시설의 등급에 준하는 시설에서 주로 근무를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출제 비중이 여기서는 좀 높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난면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계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범죄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 컴퓨터를 통한 범죄 또 이제 사이버 범죄 또는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총계가 16문제지 않습니까? 대략 한 3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컴퓨터 범죄라든가 또는 이 예방대책과 관련한 부분들은 출제 비중이 매우 높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총계가 한 8문제 정도인데요. 대략 한 1.6문제 정도다. 그러니까 컴퓨터 문제 예방대책과 관련한 부분도 이쪽도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 및 전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민간경비 문제점과 관련한 부분은 4문제입니다. 대략 한 0.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국내 이제 민간경비업법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비 산업의 이제 전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6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대략 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 보시는 바처럼 이제 민간경비 산업의 이제 과제 및 전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제 국내 민간경비업법의 개선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라는 두 법이 좀 대립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우선 경비업자, 일반 특수경비업자,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는 일반 기기경비지도사가 있고 일반 경비원, 특수경비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령에 대해서는 청원경찰과 관련한 부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비업법에 청원경찰법을 부분 통합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학계나 또는 이제 업계에서도 많은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은 현재 기준에서 보았을 때도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독립해서 독립하고 있고 아시는 바처럼 이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자, 일반 특수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 일반 기계경비지도사죠. 그다음에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민간경비업법의 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한 부분들이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민간경비 산업에 어떤 전망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도래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향후에는 과연 민간경비 산업에 어떤 전망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한 문제 이상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 총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경비 공경비 개념이 2.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단원이구나. 그 개념에 대한 내가 정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한 민간경비와 공경비 이제 재관계가 있죠.
1.4문제 정도고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한 부분들이 3문제 정도가 되니까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민간경비의 이론적인 배경, 예를 들어서 뭐 경제환원 이론이라든지 수익자 부담 이론이라든지 민영화 이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다뤄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3문제 이상이 출제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제 각 나라에 있어서 민간경비 발전 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각국의 민간경비 역사적인 발전이 대략 한 3.2문제니까 이 부분도 출제 비중이 높은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이제 민간경비적 법적 지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문제 정도니까 출제 비중은 조금 낮죠.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에 있어서 그 민간경비원의 각국 민간경비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적 산업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국의 민간경비의 현황이 1.6문제 정도, 그 다음에 국내 치안 여건의 변화, 대략 한 문제 정도죠. 그 다음에 국내 경찰의 역할, 어떤 역할이 있고 방범 사항은 어떠한가 이런 분들 대략 한 1.6문제 정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업무 유형이 한 2문제 정도, 민간경비 실시 과정 2.4, 경비계획의 수립이 2.2, 그 다음에 경비원의 교육이 2.4인데 이 경비원의 교육과 관련한 부분들이 출제 비중이 높구나. 그 다음에 민간경비 실시하는 어떤 과정들, 절차들을 밟는가 이런 부분도 대략 한 2.4문제 정도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내가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경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의는 0.2문제이죠. 외곽경비는 1.4, 내부경비는 2.2, 그 다음 화자경비는 0.4인데 내부경비와 관련한 부분들이 출제 비중이 높은 단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비대상 시설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문,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인 경우도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각 출입문이나 통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많은 이제 시설물도 있죠. 전기, 뭐 전화, 통신이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 이제 방제 시설들, 또 옥상에 보시게 되면 그것도 헬리콥터도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주차장 시설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설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내부 경비와 관련한 부분들이 비중이 좀 상당히 높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민간 경비의 활동 유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예방과 비상 계획이 1.2, 내부 절대 및 산업 스파이는 0.2고 좀 비중이 좀 낮죠. 시설물에 따른 경비도 낮은 편이고요. 신변보호 경비는 아예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재난을 예방하고 비상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비중이 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성 경비는 이제 0.2죠. 특수경비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가 0.8,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분들이 0.6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범죄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 3.2죠. 이게 출제 비중이 높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안전관리 1.6이고요.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와 전망에 있어서는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0.8이죠. 국내 민간경비업법의 개선 방안은 과연 있나? 그것이 1.2.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과 관련한 부분도 1.2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민간경비법 문제점과 관련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행 경비업법과 처원경찰법의 어떤 대립 내지는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경비업법으로 통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처원경찰법 부분은 경비업법 일부 좀 흡수해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행은 바로 경비업법과 처원경찰법이 현재는 둘 다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세부 영향에 따른 수험 전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민간경비 총설에 있어서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이 최고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죠.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재관계도 대략 한 2문제 정도,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이 한 3문제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과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국의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각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이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각국의 민간경비 법적 지위가 1문제 정도니까
각국의 민간 경비의 역사적 발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민간 경비 이제 산업 현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국의 민간 경비 현황이 최소 이제 3문제죠. 국내 치안 여건 변화가 한 2문제, 국내 경찰의 역할과 방범 상황 변화들이 이제 2문제 정도가 되니까 각 나라에 있어서의 민간 경비 현황과 관련한 부분들이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비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원부의 유형이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민간 경비 실시 과정이 3문제죠. 그 다음에 경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3문제, 경비원 교육이 이제 4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비원 교육하고 경비 계획의 수립, 민간 경비의 실시 과정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시설 경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경비의 의의가 한 문제고 외곽 경비 한 문제, 내부 경비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화재 경비는 거의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부 경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각종 민간 경비 활동 유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 예방과 비상 계획이 한 2문제 정도, 내부 절도 및 산업 스파이, 시설물에 따른 경비, 그다음에 신변보호, 호송 경비, 특수 경비인 경우는 대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부분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재난 예방과 비상 계획에 대한 부분과 경비 업무와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보시면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컴퓨터 범죄와 안전관리와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의 최대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컴퓨터 안전관리는 최대 2문제 정도니까 컴퓨터 범죄 및 예방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과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비 산업 과제 전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문제점이 2문제, 국내 민간경비화법 개선 방안이 2문제, 그다음에 민간경비 산업의 이제 전망 등이 1문제 정도니까 한국 민간경비 산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다음에 국내 민간경비화법 개선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민간경비로는 1차 시험이고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죠.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바로 통과가 되는 과목입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이해해야 되는 과목이고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그 다음에 그 관계들, 그 다음에 이론적인 배경 이런 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경비 총설, 조직민 업무뿐만 아니라 컴퓨터 범죄, 또 사이버 범죄라든지 사이버 테러라든지 출제 비중이 높은 단원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출제 난이도는 대체로 무난한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2019년도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죠. 공경비의 대상은 국민이고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이다. 공경비의 목적은 법집행이고 민간경비는 의뢰자의 보호 및 손실감소다.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고 민간경비는 영리기업이다. 공경비의 임무는 범죄 예방과 대응이고 민간경비는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이라고 하는데 과연 민간경비 차원에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본 바처럼 공경비와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도 보면 이제 혼동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은 공경비나 민간경비의 공통적인 그런 임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응은 이제 공경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피해 회복이라는 것이 공경비에 해당이 된 민간경비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답안인데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강의는 이렇습니다. 민간경비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차원경찰 이런 분들이 이제 지도교육 감독하는 주체로서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민간경비와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고득점을 하셔야 되거든요.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은 1차 과목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를 통틀어서 평균 60점 이상 통과되는 과목이기는 하나 그래도 가급적이면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핵심과 정곡을 찌르는 아주 명쾌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으로 오시게 되면 이론 강의는 1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비와 공경비 1강서부터 해서요, 각 단원별로 진행이 되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각종 경비 업무가 있는데,
각종 경비 업무와 관련한 부분들은 각 단원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해서 좀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 업무, 경비 업무 안전관리 업무, 컴퓨터 보안 관리면 사이버 범죄, 비상시 대처법, 그다음에 민간경비산업 과제 및 전망까지 해서 1강서부터 18강까지 여러분들과 이론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기출문제뿐 아니라 이제 예산문제,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는 3개년의 이제 기출문제를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원의 이제 이론 강의를, 이론을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나서 내가 과연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여부는 이 예산문제뿐만이 아니라 3개년도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경비산업 총설서부터 해서 이건 20문제씩 끊어서 쭉 총설, 그다음에 실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보게 되고 민간경비산업 과제와 전망과까지 관련해서 9강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23회 민간경비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과 한번 꼭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최근의 기출문제는 말이죠.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23회 민간경비론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봄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24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경비사 시험에 응시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이상으로 민간경비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경비사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